자, 이제 우리 그 분기 4개 있죠? 방금 했던 거. 그 컴퓨터에 입력을 할게요. 2월 달로 해서 이제 다음 문제 풀까요? 자, 2월 20일 문제를 볼게요. 자, 보통 예금에서 지급된 다음 2월분 급여 명세서에 대한 적절한 회계 처리를 하시오. 자, 그럼 급여 명세서가 있으면 제일 먼저 사무직 생산직 보는데 장백기는 영업부, 안녕이는 생산부. 그러면 영업부는 급여, 생산직은 임금이라는 계정 과목 쓰라 그랬죠. 자, 그리고 자, 계정 과목이 기본급이 있고 얘는 급여 임금 쓸 건데 자, 상여금은 상여금이라고 쓸 수도 있어요. 상여금도 500번, 800번으로 비용으로 급여 인건비 성격으로 들어가기도 있고 그리고 식대 직책수당, 우리 자가운전, 가족수당 이런 건 이 제수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제수당이라는 계정 과목도 있긴 해요. 그런데 그렇게 분리시켜서 하라고 하지 않으면 그냥 전부 다 급여라고 할 거예요. 급여 임금으로. 그럼 엄청 간단하죠. 장백기에 대한 월급 이 금액은 급여라고 하면 되고 이 금액은 임금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얘들 작성된 그 차변은 이거고 그럼 대변에 돈을 줄 건데 대변에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소득세, 지방소득세 이거 전부 다 우리 원천징수하는 거죠. 뭐 아래쪽 얘네들 다 합이나 이 합이나 같은 건데 지금 얘네들이 예수금이 되는 거죠. 대신 납부하려고. 그죠? 그럼 나머지 이 금액 얘 둘이 합이 이건가 본데 이 금액이 지금 보통 예금에서 지급된 금액이 나간 거죠. 그럼 분계는 지금 간단하죠. 차변은 급여 임금 얘네들은 우리 예수금 이 돈이 보통 예금 나간 거예요. 그죠? 우리 컴퓨터로 하면 얘 쓰고 얘 쓰고 얘 보통 예금 나갔다고 하면 나머지가 예수금이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걸 분계를 하면 차변에 급여 자, 그리고
임금. 자, 500번대 급여는 쓰지 말라 그랬어요. 500번대 급여는 쓰지 말고 임금이라고 하라 그랬어요. 자, 얘가 238만 원이고 이 금액이 249만 원이고, 그리고 대변에는 보통 예금으로 돈 나간 게 446만 4,800원이고 나머지는 원천징수한 거 예수금인데 예수금 금액이 40만 5,200원이네요. 그렇죠? 자, 다음. 자, 이걸 가지고 이제 11번 문제 보면 3월 8일 6월분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회사부담분 포함해서 28만 원과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68,2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다라고 적혀 있네요. 자, 그럼 지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을 보면 지금 제가 네모 박스를 하려고 하는 건데, 자,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자, 이 금액하고 그리고 이 안녕희 씨 거에 이 금액하고 이 금액하고, 자, 얘네들 합치면 장백기 씨 거 합치면 69,000원. 그죠? 69,000원 되겠죠? 그리고 안녕희 씨 거 합치면 71,000원. 그럼 둘이 합치면 14만 원이죠. 그죠? 얘가 14만 원이 원천징수한 이유가 지금 우리 문제 3월 8일 문제 보면 28만 원이 14만 원은 이거고 14만 원은 이거고 14만 원은 우리 회사가 지원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에 28만 원 적혀 있는 거 있죠? 이 28만 원이 14만 원은 예수금이고 14만 원은 회사가 지원해 주는 거. 이해가셨나요? 자, 그럼 직원한테 원천징수한 게 14만 원이에요. 그럼 14만 원하고 또 소득세, 지방소득세 적혀 있죠? 지금 이거죠? 소득세, 지방소득세 얘 둘이 합치면 68,200원이잖아요. 68,200원이죠. 이것도 예수금이라고 우리 정리해 둔 거죠. 그럼 14만 원하고 68,200원하고 합치면 20만 8,200원 되겠죠. 그래서 예수금을 20만 8,200원을 지워줄 거예요. 그건 이해가시나요? 이거 납부하는 거니까. 지금 제가 네모박스 한 것들 전부 다 합친 게 20만 8,200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자, 그럼 이제 우리 회사가 지원해 주는 건데, 문제에서 빠졌는데, 우리 회사가 지원해 주는 건 복리후생비라고 볼게요. 그럼 우리 회사가 지원해 주는 거에서는 지금 여기에 장백기 씨 거에 복리후생비라 보면 장백기 씨 거는 800번대 복리후생비라고 해야 되고 안녕희 씨 거는 500번대 복리후생비라고 할 거예요. 그럼 소득세는 회사가 지원해 줄 이유가 없고 지금 이거에 대해서만. 그럼 800번대 복리후생비 회사가 지원해 주는 돈은 14만 원은 똑같은 건데 800번대는 69,000원이고 500번대는 71,000원이죠. 지금 여기 적혀있는 숫자 다 해준 거예요. 지원해주는 1대1이니까. 그죠? 그걸 분개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지금 차변에 우리가 우리가 돈 주는 건 28만 원하고 68,200원에서 34만 8,200원인데 이 내역이 직원한테 원천징수한 거 전부 다 20만 방금 8,200원 하고 그리고 나머지 복리후생비 할 건데
69,000원과 71,000원으로 복리후생비를 나눠 쓸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걸 이제 분개를 해보면, 자, 우리 회사가 자, 이 돈을 현금으로 납부했는데 28만원 68,200원 하면 348,200원이에요. 그런데 차변에는 이제 우리가 원천징수하고 납부한 거는 예수금인데 직원 거 14만원에 또 소득세 지방소득세까지 해서 20만 8,200원이고, 그럼 회사가 지원해 주는 거는 복리후생비 800번대와 복리후생비 500번대로 둘로 구분을 할 건데, 자, 복리후생비 800번대는 우리 지원해 준 게 69,000원이었고, 그리고 500번대는 71,000원이죠. 자, 이해가셨죠? 그냥 원래 14만원, 만약에 그 소득세만 뺐으면 14만원이고 얘도 14만원인데 이렇게 나눠줬다는 건데, 지원해 주는 것만. 그런데 여기에 소득세가 더해진 거예요. 소득세는 우리가 지원 안 해주는, 회사가 지원해 주는 거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3월 10일 날 2월분 국민연금 37만 4천원을 중앙은행에 현금으로 납부하였다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럼 이번엔 국민연금 39만 4천원인데 회사 부담은 포함이에요. 그럼 절반이 19만 7천원이겠죠. 그럼 19만 7천원을 보면, 자, 이 금액이겠죠. 이 금액하고 그리고 이 금액하고 이렇게가 19만 7천원. 그럼 이 19만 7천원은 예수금 지워주면 되고, 직원이 부담한 거는 회사는, 자, 이걸 세금과 공과로 쓴다면 영업부거 800번대 세금과 공과 93,000원 지원해 줄 거고, 또 생산부거는 500번대 세금과 공과로 104,000원 지원해 줄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합쳐가지고 39만 4천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대변에 현금으로 39만 4천원을 납부했는데, 자, 직원한테 원천징수한 예수금은 절반이 19만 7천원이고, 회사가 지원한 절반 금액은 세금과 공과 800번대, 세금과 공과 500번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자, 얘는 93,000원과 10만 4천원이다. 이렇게 나눠줄 거예요. 자, 다음 이제 3월 11일 태산 생산직 사원 김대명의 퇴직금을 아래 퇴직금 계산 명세서의 내용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자, 그럼 직원이 그만둔 거죠. 자, 그리고 퇴직금이 420이고, 근데 주택자금 대여금으로 120만 원을 빌려준 게 있었나 봐요. 그래, 공제 명세예요. 이거 빼고 준다는 건데, 이 주택자금 대여하면서 임직원 등 단기 채권 계정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자,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이건 계정 가면 뭐라고 해야 되죠? 소득세, 지방소득세. 얘는 우리는
원천징수하면 항상 예수금이죠. 그죠? 그래서 얘 둘이 빼고 420 중에 빼고 286만 8천 원을 현금으로 줬대요. 퇴직금을 현금으로 주는 회사가 아직도 있을까? 자, 그럼 우리는 직원이 퇴사했어요. 직원이 그만두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그렇죠.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을 조회해야 되죠. 자, 그럼 3월 11일자 오늘 날짜로 해서 자, 컴퓨터에 합계잔액 시산표로 가서 3월 11일자로 가서 그리고 이제 비유동 부채의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찾으시고 여기에 금액 1억 원이 있는 거 확인이 되네요. 잔액에. 근데 지금 퇴직금 지급해야 될 거는 420만 원이니까 여유 있죠. 그럼 대변에 있는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차변으로 끌어 써서 지울 거예요. 420만 원만큼. 자, 그러면 차변에 이제 퇴직급여 충당부채 420만 원 줄이고 대변에는 우리는 이제 빼야 될 거 빼고 나머지 현금 줬다는 거니까 주택자금 대여금은 임직원 등 단기 채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원래 거래처 써야 되는데 거래처가 없을 거예요. 얘는 부채라서 채권이라서 거래처가 시험 때 등장할 때는 꼭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직원한테 원천 징수한 거는 예수금이고 그리고 현금 지급했다. 그럼 예수금은 13만 2천 원이고 우리는 286만 8천 원을 지급하였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죠? 다음 이제 14번 자, 3월 12일 영업관리직 사원에 대한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하고 800만 원과 연금운용사업비 8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다. 자, 그럼 보통예금 계좌에서 돈 이체했는데 퇴직연금 상품이 확정급여형이네요. 확정급여형이면 우린 계정 과목을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다라고 할 거고, 그죠? 그럼 800만 원인 거지 연금운용사업비는 우리는 수수료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수수료 비용 800번대로 처리할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돈을 다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고 하네요. 자, 그럼 분개를 하면 자, 우리는 대변에는 보통예금에서 돈이 나가고 그럼 808만 원이 나갈 거고 차변에는 퇴직연금 운용자산 얘는 800만 원이고 8만 원은 우리는 수수료 비용 800번대를 쓰면 되겠죠. 다음 자, 3월 13일 전기회 4월 보성 주식회사의 외상매출금 500만 원을
횟수불능 채권으로 대손 처리하였으나 당일 전액 현금으로 회수하여 보통 예입하다. 부가가치세는 고려하지 말 것.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는 대손 처리됐던 걸 오늘 3월 13일 날 전액 현금으로 회수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회계상의 거래는 현금으로, 보통 예금으로 우리가 현금 돈 받아서 보통 예금에 돈 넣은 거죠. 돈 받은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럼 차변에 보통 예금이다 500만 원 이렇게 쓰고, 그리고 대변에는 그럼 우린 언제 대손 발생한 거냐고 보는데 전기에 발생했대요. 전기 대손 처리한 거. 그럼 올해 이전에 발생한 거면 그냥 대손 충당금이에요. 올해 단기 발생분만 취소 처리할 거니까 어떻게 처리했는지 고민할 건데, 근데 전기나 전기 이전이면 그냥 뭐 상관없이 전부 다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할 거고, 그럼 이 대손 충당금은 짝제가 있죠. 그래서 문제에서 외상매출금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외상매출금의 짝제의 대손 충당금에다가 모아두라는 거예요. 얘는 자, 다음 3월 14일 제품 87만 원을 영업소 매장 방문객 홍보용으로 사용하였다. 자, 적용란에 8번 타계정 대체 친절하게 이런 것까지 적어주고. 자, 그럼 우린 제품을 우리 매장 방문객 홍보용으로 썼으면 사용한 만큼 제품을 줄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대변에 제품이라고 쓸 거고, 차변에는 우리는 광고, 홍보 이런 글자가 적혀 있으면 광고 선전비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광고 선전비고, 그리고 재고자산 대변에 지우는데 얘를 지울 건데 매출원가에 포함되면 안 되죠. 얘는 홍보용으로 쓴 거지 팔린 거 아니잖아. 그래서 타계정으로 대체 적용 8번을 써주라는 거예요. 자, 그럼 대변에 제품 타계정으로 대체 적용 8번 87만 원이 되고, 이 돈이 차변에 광고 선전비라는 계정 과목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자, 이번에 우리 10번부터 16번까지 자, 이 계정 과목 이 분개했던 거 컴퓨터에 한 번에 입력을 합시다. 10번부터 해서 자, 3월달로 변경하시고 2월 20일 거 써야 되는구나.
자, 우리 임직원은 단기 채권은 거래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생략하고 입력을 할게요. 자, 3월 14일 신암전자에 대한 외상 매입금 1,000만 원을 거래처 범어산업이 발행한 받을 어음으로 배서 양도하여 결제하다. 자, 그럼 우린 신암전자 외상 매입금을 상환하는 거니까 차변에 우리 외상 매입금 지워주고 신암전자 거래처도 같이, 그리고 대변에 자, 제품 매출로 받은 우리 받을 어음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우린 대변에 받을 어음을 배서 양도 지워주고 범어 산업 거다라고 써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분개를 하면 자, 우린 차변에 외상 매입금을 상환하는 거니까 외상 매입금이고 신암전자 1,000만 원, 대변에는 받을 어음을 배서 양도했고 범어 산업 거를 줬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그죠? 다음 자, 3월 15일 2020년도 법인세 수시부가액 350만 원을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현금으로 인출한 후 우체국으로 납부하다. 자, 이번에 수표 발행해서 현금 인출했다는 건 우리가 수표 스스로 써서 당좌예금에서 돈 뺀 거예요. 그럼 당좌예금에서 우린 돈 나갔다고 써야 되겠죠. 그리고 우린 차변에는 법인세 수시부가액, 우린 법인세를 납부하는 거는 우린 법인세 낼 때 아닌데 미리 내는 거는 중간연합세액이든 원칙인수 당했던 수시부가액이든 전부 다 선납세금이라고 쓰죠. 그렇죠? 그래서 자, 우린 법인세를 미리 납부하면 우린 미리 세금 낸 거다라고 쓸 거다. 선납세금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대변에 당좌예금에서 350만 원이 나가고 차변에는 선납세금
350만 원이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다음 3월 16일 금호인쇄소로부터 투자 목적으로 사용할 토지를 1억 5천만 원에 취득하고 대금은 당점 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였다. 또한 당일의 취득세로 600만 원은 현금으로 납부하였다. 자, 그럼 이번엔 투자 목적으로 사용할 토지니까 투자 부동산이고, 이 땅값은 1억 5천만 원인데 이 투자 부동산 취득하면서 취득세가 600이니까 얘도 투자 부동산이라고 써줘야 되겠죠. 취득시 부대 비용이니까. 그럼 1억 5천 600만 원을 투자 부동산이라고 쓰고, 대변에는 뭐 수표 발행한 거 1억 5천은 당좌 예금에서 나가고 600만 원은 현금에서 빠져나간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차변에는 투자 부동산 1억 5천 600만 원. 대변에는 당좌 예금에서 1억 5천만 원이 나가고 600만 원을 우리는 현금으로 지급했다. 자, 다음 3월 17일 2018년 3월 17일 미국의 뉴욕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장기 차입금 42,000달러와 이자 4,000달러를 당점 당좌예금 계좌에서 이체 상환하였다. 자, 차입 시 환율은 2018년 3월 17일에는 1달러당 1,450원이었고 2018년 12월 31일은 모르겠는데 전년도 19년 12월 31일의 환율은 달러당 1,300원이고, 그리고 오늘 상환하는 오늘 환율은 1,050원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 이제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일단 첫 번째는 이 장기 차입금이 장부에 얼마라고 적혀 있었냐라는 게 먼저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겠죠. 자, 그럼 우리 장부에 장기 차입금의 금액을 보면, 자, 우리는 42,000달러를 빌렸는데 우리는 전기 말에 기준 환율로 외화 환산이익 환산 손실을 인식하면서 장기 차입금 얼마 갚아야 된다고 전기말 환율로 맞춰뒀겠죠. 결산할 때. 우리 결산할 때마다 그 화폐성 외화 자산 부채는 기말 기준 환율로 평가해 두잖아요. 그죠? 그럼 전기말에 1,300원으로 얘를 맞춰뒀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달러당 1,300원으로 맞춰뒀으면 얘는 장부에 우리는 5,460만 원이라고 장부에 적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말 이해 가시나요? 지금 장기 차입금 금액을 전기 말에 장기 차입금 얼마라고 금액 맞춰뒀겠지. 달러당 1,300원에. 우리 기말 결산 때 해야 되는 게 외화 환산이익 환산 손실하면서 외화 자산 부채를 기말 기준 환율로 해서 맞춰두잖아요. 그죠? 그럼 이 금액이라고 장부에는 적혀 있을 거고, 오늘 현재 이 장기 차입금의 금액이.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자를 주면서 발생한 이자 비용의 금액을 보면, 자, 이자가 4,000달러예요. 근데 이 이자는 장부에 적혀 있던 게 아니라 오늘 주면서 발생한 거죠. 오늘 처음 쓰는 거야.
그럼 오늘 환율이 1050원으로. 그러면 이 이자는 4,000달러 곱하기 1050원을 하면 420만 원이네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상환하는 금액, 우리가 당좌 예금에서 돈 주는 상환하는 금액은 줘야 되는 게 총 46,000달러라는 거예요. 그럼 46,000달러인데 지금 오늘 갚는 거니까 오늘 환율로 1050원으로 환율로 맞춰서 오늘 돈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럼 46,000달러에 1050원 하면 4,830만 원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럼 예. 예. 그는 영업외 수익 비용이에요. 성격. 영업외 수익 비용이니까 다음 연도로 넘어오면 사라지죠. 화폐이기 때문에 그냥 수익 비용으로 바로바로 하는 거예요. 화폐성 외화 자산 부채만. 좋은 질문이었어요. 자, 그럼 방금 좋은 질문이라고 한 게 전기 말에 외화 환산 이익, 외화 환산 손실 했을 거잖아요. 걔는 환산이지만 화폐성 외화 자산 부채만 하니까 화폐잖아요. 실현된 거죠. 달러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달러도 화폐고 원화도 화폐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바로바로 수익 비용 처리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다음으로 안 넘어오고 그냥 내장부에는 1,300원짜리로 정리되어 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발생시 환율은 전혀 필요 없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정리한 걸 가지고 일단 분계 위치를 채워보면, 자, 우리 장부에 있던 장기 차입금을 지울 거예요. 그럼 차변에 장기 차입금 부채였으니까 이제 지울 거예요. 뉴욕은행 금액은 5,460만 원이고, 자, 그리고 대변에는 당좌 예금을 주는데, 근데 얘는 이자까지 같이 줘야 되니까 차변에 이자 비용. 이자 비용의 금액은 우리는 420만 원이네요. 그럼 우린 대변에 이 당좌 예금은 4,830만 원이 나가죠. 그죠? 그럼 자, 이 차이 나는 이 금액 5,460만 원 하고 그리고 420만 원 하면 1,050만 원의 차이가 나네요. 1,050만 원의 차이 나는 이 금액은 지금 내장부에는 이만큼 갚아야 된다라고 지금 이만큼 이자라고 썼는데, 그런데 이것만 갚고 끝내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달러로는 46,000달러 갚은 거 맞아요. 근데 장부에 적혀 있는 건 과거에 1,300원 적혀 있는데 오늘 42,000달러에 갚고 있는데 오늘 환율이 1,050원이라서 싼 금액에 갚은 거예요. 그럼 환율에 의해서 우리는 이익을 본 거죠. 상환하면서 이익을 본 거를 우리는 외환 차익이라고 써야 되겠죠. 그죠? 자, 얘는 참고로 보면 자, 이거예요. 우리 장부 환율은 1,300원인데 그런데 우리 지금 상환할 때의 환율은 1,050원이라서 차이가 250원이 나요. 그죠? 그런데 이 250원을 차이가 지금 42,000달러에서 난 거예요. 그러면 계산해 보면 1,050만 원이 나올 거예요. 한마디로 이 차이인 거. 이자는 오늘 발생한 거라서 이자 비용은 1,050원 썼고 이 420만 원만큼은 준 거예요. 딱 차이는 원금이 장부에 적혀 있던 것보다 우리가 싸게 준 만큼
이게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자의 차이가 아니고 원금의 차이예요. 42,000달러에. 자, 그럼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자, 외화 거래에서는, 그래서는, 자, 상환이나 회수하는 거에서는 외환 차익, 외환 차손을 쓰는 거고, 기말 평가할 때, 평가나 환산할 때는, 기말에는 우리는 외화 환산 이익, 외화 환산 손실이라는 걸 쓰는 거예요. 지금은 갚는 거잖아, 상환.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자, 얘는 됐고, 다음. 자, 3월 18일. 당사는 공장 직원들에 대해 확정 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당월까지의 연금 부담금 720만 원을 보통예금에서 연금 계좌에 불입을 하다. 자, 그럼 보통예금에서 돈 준 건데 이번엔 확정 기여형이죠. 그러면 퇴직급여 비용 처리할 거고, 공장 직원들이니까 500번대의 퇴직급여를 선택해야 되겠네요. 자, 그럼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720만 원이 나가고 차변에 퇴직급여 500번대로 해서 720만 원 처리하면 되죠. 자, 다음 3월 22일 날 제품을 생산할 목적으로 구입한 원재료 560만 원을 기계장치 수리용으로 사용을 하였다. 자본적 지출로 처리할 것. 그럼 일단 원재료를 수리용으로 썼으니까 없어진 만큼 쓴 만큼 560만 원 대변에 치울 거고, 차변에는 수익적 지출이면 수선비고 자본적 지출이면 유형자산 계정 과목, 기계장치니까 기계장치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또 원재료는 재고자산인데 이건 지금 물건 만드는 데 들어간 게 아니고 다른 곳에 들어갔기 때문에 타계정으로 대체, 매출원가에 포함되면 안 돼서 타계정으로 대체를 써줘야 되겠죠. 자, 그럼 대변에 우리는 원재료 타계정으로 대체 적용 8번. 자, 차변에 기계장치다. 자본적 지출이라서 자,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우리 이번 시간은 자, 여기까지만 하고 쉬었다가 또 하도록 할게요. 쉬었다 합시다.